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가장 친밀하고 내밀한 순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온전히 그 순간의 떨림과 감각에만 몰입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상대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혹은 내가 지금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걸까라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 속에서도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며 평가하고 작은 결점을 찾아내느라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파트너가 되고 사랑받기 위해 온갖 화려한 기술과 특별한 방법을 찾아 인터넷을 헤매지만, 사실 상대를 진짜로 매료시키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드는 것은 정교한 손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뿜어내는 자기 수용의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테크닉보다 100배는 더 강력하게 상대를 끌어당기는 성적 자존감의 비밀과 왜 당신이 스스로의 몸을 온전히 사랑하고 즐길 때 뇌과학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소통이라 할 수 있는 성적인 관계에서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본에 나올 법한 완벽한 기술을 갖추었더라도 정작 당사자가 경직되어 있거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는 느낌이 은연중에 전달되면 그 관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숙제나 노동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 개념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성적 자기 개념이란 자신이 성적인 존재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를 의미하는데, 이 개념이 낮게 형성된 사람들은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적 결점이나 성과를 분석하는 이른바 분석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잘해보고 싶어 했던 그 선한 열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스스로에게는 독이 되고 실제 관계에서는 마비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 뇌의 복잡한 작동 원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즐거움을 누려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토록 진이 빠지고 긴장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은 평상시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미래의 계획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 가장 감각적이어야 할 관계의 순간에도 쉬지 않고 풀가동되어 지금 내 뱃살이 튀어나와 보이지 않을까라거나 상대가 만족하지 못해서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복잡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뇌는 즉시 이를 평화로운 상황이 아닌 비상사태로 선포합니다. 이때 우리 뇌의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센터인 편도체가 긴급하게 개입하면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마치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난 것과 같은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뇌는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온몸에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분출된 불안감이 전두엽의 자유로운 사고를 마비시키고 신체를 딱딱하게 긴장시키면 즐거움과 쾌락을 담당해야 할 신경회로는 순식간에 차단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몰입할 수 없었던 데에는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퓨즈를 꺼버린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울 뉴런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무의식 중에 그대로 복사해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신비로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의 감각에 집중하지 못한 채 상대의 눈치만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당신의 파트너는 거울 뉴런을 통해 그 불안과 경직된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습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테크닉에만 매달릴 때 상대방은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라 원인 모르의 불편함과 긴장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스스로 느끼는 쾌락을 당당하게 즐길 때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그 충만하고 여유로운 에너지를 복사하여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매력과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가 진짜로 바라는 강력한 에너지는 숙련된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여유와 당당함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도구를 이 은밀하고 내밀한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검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나의 시선에서 과감히 벗어나 그저 감각을 느끼고 수용하는 나로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솔로몬의 역설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남의 연애 고민에는 아주 명쾌하고 지혜로운 답을 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감정에 휘말려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죠. 이 원리는 내 몸을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의 몸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아름다워, 개성 있어 라고 관대하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 지독한 이중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마치 내가 가장 아끼는 친한 친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듯 자신의 몸에게도 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이 순간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려도 돼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인칭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어를 나에서 너로 바꾸는 아주 작은 시도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 대화를 감정적인 비명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으로 인식하고 팽팽했던 긴장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뇌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여 앞날을 예측하는 기계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근거 없는 막연한 긍정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이 뇌를 설득하는 데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나는 최고야 라고 근거 없이 외치기보다 나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위해 내 몸을 깨끗이 가꿨고 나는 지금 느껴지는 나의 감각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 라고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들을 뇌에 입력해 보십시오. 불안함이 엄습하려고 할 때 전두엽에게 현재 상황이 위협이 아닌 즐거운 도전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사실을 나열하는 이 간단해 보이는 훈련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 신경회로는 물리적으로 그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긍정적인 변화가 뇌에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72시간의 집중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딱 3일 동안만이라도 거울을 보며 결점을 찾아내려 눈을 부라리는 대신 자신의 신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강점 3가지를 골라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우리 뇌는 이 72시간의 반복을 통해 새로운 사고 패턴을 기본 설정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친밀한 관계의 질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행위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내 안에 남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오늘 기술이 좋은 파트너였어 라는 생각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한순간에 흔들리기 쉽지만 나는 나의 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도적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 선언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뇌의 자아 참조 영역을 자극하여 일시적인 의지력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또한 긴장도가 너무 높아져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는 자신만의 의식적인 리추얼을 만들어 보십시오. 샤워를 하며 떨어지는 물의 온도를 피부로 온전히 느끼거나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아주 깊게 들이마시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도 아주 좋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타인의 시선에서 과감히 벗어나 내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현재의 감각에만 집중하면 뇌는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거나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다음 3단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알아차리고 거리두기입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불안 상태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인지하십시오. 둘째, 훈수두기입니다. 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멋져. 화려한 기술보다 네가 느끼는 진실한 즐거움이 파트너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을 될 거야 라고 2인칭을 사용해 스스로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네십시오. 셋째, 팩트 기반 코칭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 몸은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에 이미 완벽해 라고 구체적인 사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이 과정을 딱 3일, 72시간만 의식적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당신의 뇌는 곧 이 새로운 대화법을 가장 행복하고 효율적인 생존 전략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성적 자존감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나약하다거나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뇌가 그만큼 상대를 깊이 배려하고 이 관계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의 증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타인의 차가운 평가라는 끔찍한 주인에게 당신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통째로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당신이 그 목소리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자신에게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몸으로 뿜어낼 때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기술은 이미 당신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장 내밀한 삶에 작은 평온과 더 큰 자신감을 더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응원하며 오늘도 당신 자신과 가장 친밀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적 거리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